채식 요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올 여름도 작년처럼 아주 더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 그래도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농부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밖에 나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현맘이 우리 소개해 드릴 요리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이름은 메밀소바입니다. 자, 채식으로도 메밀소바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식으로 만든 메밀소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메밀소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을 만드는 거예요. 가다랭이, 가스오부시 이런 국물이 아니고 정말 채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국물이에요. 자, 기본 국물을 내는 재료를 소개하려면 파의 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 그 다음 양파, 표고버섯, 다시마, 느타리버섯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기본 국물을 만든 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갈 게 무공해 간장이 필요해요. 자, 무공해 간장과 이 채수 국물의 또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금이 있고 레몬이 있어요. 그리고 꿀도 약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요리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텐데 두부가 보이시죠? 두부 새싹 샐러드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두부가 필요하고 새싹이 필요하고 오늘 오리엔탈 드레싱을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무공해 간장, 그리고 꿀, 올리브 오일, 소금, 참기름, 깨, 레몬, 그 위에 장식으로 올릴 파프리카 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메밀소바에 고명으로 올릴 것들 여기 있네요. 김가루가 있고 실파가 있고 무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재료를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또 재료와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전에 이 메밀소바의 그 면이 참 중요하죠. 메밀면인데 이 메밀은 다른 곡류들보다 단백질이 아주 많다고 해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루틴이라고 하는 그 성분은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 현대인들 어떤가요? 혈관 질환 많죠? 그런 분들에게 이 메밀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밀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상체질을 연구하시고 사상체질을 가지고 진맥을 하시는 우리 한의사분들은 몸이 냉하고 찬 분들은 메밀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과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몸을 시원하게 하는 메밀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채수가 필요하고요. 이 채수를 제가 내기 위해서 큰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 3분의 2 정도 받아놨어요. 그리고 야채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자, 준비를 해서 넣을 텐데 무는 국물의 맛을 시원하게 하죠. 그래서 물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자, 물을 얇게 썰면 빨리 익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게 익을 거니까 이렇게 얇은 두께로 물을 넣으시고, 자, 양파는 무의 감칠맛을 더해주죠. 양파를 아주 큰 녀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큰 양파를 한번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파의 흰 부분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배추를 손질하시고 겉껍데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 겉껍데기에 그 흰 부분 있죠? 그것을 모아 두셨다가 이렇게 야채 국물 낼 때 넣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물을 낼 때 넉넉하게 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음식할 때 그리고 국을 끓이실 때 이 채수를 가지고 하시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을 살짝 씻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넣으시고 다시마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채수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자,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느타리 버섯이에요. 이 느타리는 이 국물 맛을 내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느타리는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갓이 좀 이렇게 크고 검은색일수록 좋은데 저는 구입해 놓은 게 이
마타리, 에느타리 종류죠. 이제 이게 있어서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느타리를 국물 낼 거기 때문에 가닥가닥 찢지는 않아도 돼요. 자, 느타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 이 느타리나 양파나 이러한 야채에서 나오는 이 감칠맛은 아주 국물을 맛이 깊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달짝지근하게도 만들죠. 그래서 합성 조미료, 합성 감미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야채들과 채소들을 그 맛을 모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채소 그대로 가지고 감칠맛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으시고 자, 한번 끓이겠어요. 자, 아마 저 국물이 끓을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채소를 끓이는데 한 40-5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0-5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저걸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고 때로는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성 조미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고 지나쳤죠. 이 합성 조미료는 MSG라고 말하죠.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경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마비시키기도 해요. 어른들한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합성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나 그러한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집에서도 이 천연의 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감칠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부님들 명심하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저 국물을 미리 좀 내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채수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 이 채수가 양이 1리터예요. 그래서 200cc 계량컵으로 한 5컵 정도를 준비했고 한 컵을 1인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인분을 준비했는데 우리 아주 양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 4인분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채수와 이 무공의 간장의 비율이 한 4:1 비율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그래서 이게 1000cc니까 제가 무공의 간장을 250cc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 무공의 간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꿀이 필요해요. 꿀 2큰술 정도 넣으시면 되고 약간 달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2큰술을 넣을 거고요. 자, 2큰술 넣은 다음에 이게 무공의 간장이잖아요. 이제 간이 좀 싱겁죠. 그래서 소금을 좀 준비했어요. 소금은 한 작은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 간을 보시고 2 작은술까지 입맛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한 작은술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국물이 보세요. 무공의 간장 콩으로 만들었어요. 채수, 다시마, 버섯이 들어갔죠. 약간 좀 비린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은 비린 맛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지만 드시기 전에 자, 레몬즙을 많이 넣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레몬즙을 많이 드시면 그 메밀소바의 그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없어지고 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맛이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레몬즙 같은 경우는 한 2 작은술 조금 못되게 넣어주셔도 돼요. 1 작은술 약간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면 메밀소바 국물은 끝이에요. 메밀소바는 국물만 준비하면 다른 것은 아주 쉽죠. 자, 이렇게 메밀소바를 잘 저어주시고 입맛에 따라서 꿀과 소금의 양을 조금씩 가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메밀소바 국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저는 이것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주전자에 담아놨고요. 이 촬영이 끝나면
우리는 스태프들과 함께 메밀소바 파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그리고 이 메밀소바에 정말 중요한 면, 메밀면이죠. 제가 미리 삶아서 이렇게 물기를 좀 빼놨어요. 자, 이 면 삶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면은 큰 냄비에 물을 많이 넣으시고 면을 삶는데 중간중간에 찬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그럼 면이 훨씬 쫄깃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기를 빼놓은 상태고요. 이게 물기를 너무 많이 뺀 상태에서 사리를 지으면 서로 엉켜붙기 때문에 살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적당하게 제가 중간중간에 얼음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면이 쉽게 불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삶아서 보관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리는 크면은 품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작은 사리가 훨씬 모양이 좋고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자, 물기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을 어떻게 사리를 만드는가? 자, 검지와 중지손가락,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면을 좀 집어 보세요. 자, 이렇게 면을 어느 정도 집은 다음에 돌돌돌 말아 주시면 돼요. 돌돌돌 말아서, 자, 이게 예쁘게 안 나오네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서 돌돌돌 말아서 채반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모양이 잘 잡혔네요. 있잖아요. 이 사리 하나를 한 젓가락에 해결하는 우리 스텝이 있답니다. 지금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스텝이 한 젓가락에 사리 하나를 다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메밀소바 국물을 들고 배달 가고 싶어요. 저기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생애입이 바이블 카페에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 중에 일꾼 중에 한 명이 이 엄mam이 만들어주는 소바가 제일 맛있어요. 여름이 되니까 그 소바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배달 가고 싶으래요. 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얼려서 한번 배달을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사리를 잘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면이 좀 부른 것 같아요. 아까 준비를 해놨더니 이거는 양이 좀 너무 많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 면을 삶을 때 삶고 나서 찬물에 헹궈 주셔야지 면이 더 쫄깃쫄깃하고요. 이 헹구실 때 하얀색 그 전분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헹궈 주세요. 그래야 면이 더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엄마의 눈에 썩 차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사리를 한번 잘 내서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5개를 사리를 만들어서 고명이 필요하죠. 자, 이 실파는 이 엄마의 밭에서 아까 제가 나가서 솎아온 파예요. 이게 사실 대파인데 아직 어려서 실파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파를 제가 아까 뜯어와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 김가루가 있고, 이것은 무즙이에요. 무즙은 강판에 갈면 되는데 이 엄마는 좀 양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강판에 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믹서기에 그냥 드르륵 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자, 여기 초록색을 좀 한번 얹어 볼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국물이 준비되어 왔으니까 지금 바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든 것을 이제 금방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먹을 건데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들만 먹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고명을 가지고 이렇게 메밀소바는 이것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린 거 있죠? 두부 새싹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이 샐러드는 제가 샐러드만 가지고 단독으로 요리 방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하고 또 보너스로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두부를 준비했고요.
새싹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재료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두부는 생식 두부가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냥 샐러드로 먹는 거기 때문에 생식 두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도 괜찮아요.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불에 이제 팬에 구워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엄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먹도록 하겠어요. 자, 이 두부를 가지고 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살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꼭 확인해 보는 게 국산인가 아닌가, 유기농인가 아닌가, 그것을 꼭 확인을 해요. 자, 올게닉, 유기농이라는 뜻은 변형되지 않은 원래의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GMO인가 아닌가, 제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자, GMO는 뭐예요? 유전자 조작 식품을 GMO라고 하죠. 근데 이 엄맘은 이 콩이 우리 수입되는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의 콩이 거의 대부분 GMO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GMO 식품의 대표적인 것은 콩, 또 한 가지는 옥수수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것을 꼭 확인하고 이렇게 두부를 사는 버릇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두부를 사실 때는 적어도 약간 비싸더라도 국산을 사용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부를 가지고 드시기 쉬운, 드시기 편한 그런 크기로 썰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한 요 정도 크기의 깍둑 썰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두부 위에 이제 샐러드로 이 새싹을 올려야 되니까 약간 좀 크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어요. 도톰하게 이렇게 썰고 또 도톰하게 한 요 정도 크기로 이제 썰어서, 자, 남은 두부는 이렇게 두고 한 반 정도로 가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입맛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도 되니까, 자, 이 접시에다가 두부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샐러드를 장식하는 거죠. 새싹으로. 자, 새싹을 한번 올려주세요. 3개 반 넣겠습니다. 많이 넣으면 품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넣고 새싹을 가운데는 보라색을 올릴까요? 그 다음에 맨 끝에도 새싹을 좀 올리고, 자, 그리고 이것을 장식하기 위해서 제가 파프리카를 이렇게 곱게 다져놨어요. 이 파프리카를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색깔이 더욱 예쁘겠죠? 샐러드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 주부님들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전체 식사 전에 드시는 입맛을 돋구는 그러한 요리 중에 하나죠. 자, 보라색에는 노란색 파프리카를 이렇게 올려 보겠어요. 밑에 좀 떨어뜨려 볼까요? 이렇게 약간 떨어뜨리고, 자, 그 다음에 드레싱 아주 중요하죠. 샐러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드레싱인데, 이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드레싱은 오리엔탈 드레싱이에요. 마트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리엔탈 드레싱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간장. 이거 무공해 간장이고, 우리 주부님들 마트에서 사시더라도 가능하면 간장은 국산 간장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마트에서 구입한 걸로 하신다면 진간장을 하시면 돼요. 제가 2큰술을 준비했어요. 자, 2큰술에 간장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꿀은 1큰술이 필요하고, 자, 동량의 레몬즙이 필요해요. 레몬즙도 1큰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드레싱에 들어가야 되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라고 샐러드용, 생신용 올리브 오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2큰술을 준비하세요. 2큰술을 준비하시고, 깨는 1큰술 정도 넣을까요? 깨는 계량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은 한 반큰술 정도 넣을까요? 반큰술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간이 아마 굉장히 싱거울 거예요. 무공해 간장이 싱거운 데다가 여러 가지 꿀과 레몬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자, 소금은
작은 차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넣고 드레싱을 준비했어요. 이 드레싱을 두부 위에 뿌리면 끝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다 희석됐으면 이것을 먹음직스럽게 한번 뿌려볼까요? 자, 뿌리는 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뿌려서 밑에도 좀 뿌리고, 자, 그냥 생식용으로 이렇게 드시면, 자, 밑에가 좀 너무 많이 뿌려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부 샐러드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요리만 봐도요, 채식이에요. 제가 이 메밀소바 두부 샐러드를 준비했는데, 오늘 요리가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메밀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죠? 두부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드시는 이 식사만으로도 단백질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 견과류 몇 알까지 곁들이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채식을 하는 분들 중에 아직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근육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끔씩은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해봐서 아는데요. 이제 현대인들의 많은 병은, 특별히 만성 성인병 질환이죠. 이런 현대인들의 많은 병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나 먹을 것들을 너무 과하게 섭취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주 기아와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대부분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너무 열량이 많은 음식을 드셔서 그 열량들이 발산되지 못하고 소비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해서 우리 몸에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게 바로 그런 현대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식욕에 대한 절제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피로에 대한 90% 이상이 과식에 있다라고 하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식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학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 생명의 법칙,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피곤함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의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거나 과식하거나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최고의 기능으로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입맛이 더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다라고 할 그때가 우리의 숟가락을 놓을 가장 좋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의지가 안 돼, 그만 먹자, 노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입맛이 의지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